자, 안녕하세요. 대치메카에서 영어를 담당하고 있는 서정은입니다. 자, 이제 중학교 3학년 같은 경우는 이제 기말고사가 끝난 학교도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금 보고 있는 학교도 있을 텐데, 중학교 3학년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학교가 다 마무리됐고, 이제 11월, 12월 굉장히 이제 중요한 고등학교 입시의 첫 단계로서 이제 부모님들이나 이제 학부모님들이나 이제 학생들이 지금 이제 곤두서서 이제 어떤 걸 준비를 해야 되고, 이제 어떤 준비를 이제 시작으로 해서 고등학교 입시를 준비해야 될까 굉장히 많이 고민하실 텐데요. 지금 여기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다른 이제 일반고나 자사고보다는 이제 자사고나 아니면 특목고를 이제에 관심이 있으신 부모님들이 많으실 겁니다. 근데 특히나 이제 저희가 이제 한번 보면요. 영어 같은 경우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만만한 과목이라고 생각을 했고, 다른 수학이나 이제 언어 부분에 많이 치우치었고요. 수능 영어 같은 경우는 작년까지 같은 경우는 조금 상대적으로 편한 과목이었습니다. 근데 올해 영어 EBS 이제 연계율이 50%로 떨어지고 간접 출제가 이제 100%로 바뀌면서 이제 관심 있으실 이제 학부모님들은 아마 미디어를 통해서 관심 있게 보셨을 텐데요. 6월 같은 경우나 이제 9월 모평 같은 경우가 현 이제 고등학교 전국의 이제 3학년과 재수생들을 이제 다 같이 모아서 시험을 보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중요한 지표로서 이제 수능 때 저희가 가늠할 수가 있는데, 6월이나 이제 9월 모평 때 보면 수학, 국어뿐만 아니라 영어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이 난이도가 어려워졌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당연히 EBS를 위해서 보신 것처럼 연결이 줄었기 때문에 체감 난이도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서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힘들어하는 과목으로 바뀌었다라는 것. 그다음에 절대적으로 중요한 저희가 이제 덜 수치적으로 보자면 영어 1등급 같은 경우는 작년 같은 경우는 10%가 슬쩍 넘었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수능 절반으로, 다시 말하면 4에서 5%대로 떨어졌다는 걸로 봤을 때, 아이들이 체감 난이도가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도 영어 같은 경우가 많이 어려워지고 아이들이 많이 성적이 떨어졌다는 걸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방학은 기본기 다지는 굉장히 중요한 시점인데, 현재 우리 중학교 3학년은 방학이 시작되는 12월이나 1월이 아니라 지금부터 반드시 11월, 12월을 굉장히 중요한 시점으로 보고 계셔야 됩니다. 이 두 달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내년도 3월에 아이들이 이제 고등학교 입시의 첫 단계로서 학교에서 임하는 시험이라든지 아이들이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좌지우지될 수 있을 만큼 지금 이제 두 달 과정이 굉장히 중요할 부분인데요. 지금이 왜 중요하느냐? 저희가 이제 학교가 정해지고 혹시라도 뭐 외고에서도 뭐 영어과나 비영어과 등등 이제 과목이 정해지면 1월 달부터는 학교에서 요하는, 예를 들어서 한영 같은 경우는 이제 토플 중심의 이제 어휘라든지 토플 중심의 내신에 집중을 해야 될 거고요. 대원 같은 경우는 그 학교의 자체 교재라든지 아니면 소설책 부분에 좀 더 집중을 하는 그 정확한 방향성이 제시대로 움직여야 됩니다. 그러면 그 외적인 부분에 우리가 기본기가 탄탄하게 잡혀있지 않고 문법이 어느 정도 완성이 되어 있지 않은 친구들 같은 경우는 1월에 같이 공부했을 경우에 이것저것 하다가 굉장히 아이들이 어수선하게 방학을 보내고 3월 달에 입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시기에 어휘가 부족한 친구들과 문법이 부족한 친구들은 반드시 이 두 달 동안에 확실하게 붙잡고 가야지만 우리가 1월에 준비를 하고 3월에 학교에 입학을 했을 때 어느 정도의 정리된 상태에서 우리가 시작할 수 있다라는 것들을 학부모님들은 반드시 기억하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자, 물론 우리가 이제 방향성이 지금 어떤 목표가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영어는 기본적으로 이제 등급 자체가 조금 나올 수 있는 친구들이긴 하지만요. 제가 포괄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3등급 이하의 학생들 같은 경우는 길어진 문장도 거침없이 읽을 수 있는 문장의 해석 연습이 일단 주요돼야 될 거고요. 수능 지문뿐만 아니라 토플 지문에 이제 패러글가 이제 3-4개 넘어가고, 그다음에 이제 그 굉장히 많은 지문 자체도 읽을 수 있는 독해력을 키워야 됩니다. 그다음에 1, 2등급의 친구들 같은 경우는 기출 문제를 활용해서 아이들의 실전 감각을 좀 더 익혀 나가야 되고요. 자주 틀리는 문항을 반복적으로 훈련함으로써 내가 부족하게 여기는 그 문항들에 대한 반드시 크로스 체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는 지금부터 우리 방학 동안에는 기본 수능 영어 같은 경우는 그래도 조금 많이 익숙해진 상태에서 우리가 입학을 해야지만 학교에서 요구하는
각각의 이런 단계별의 영어와 아니면 그 외에 토플이라든지 아니면 탭스의 지문들을 읽을 수 있는 그러한 기본기가 다져질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되면 우리는 이제 가장 많이 어려워하는 부분들이죠. 탭스랑 그 다음에 토플과 수능에서 공통적으로 가장 중요시 여기는 부분과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부분들은 이제 빈칸 추론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빈칸 추론에 대한 우리가 반드시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고 어떤 유형들이 나와야 되는지를 우리가 눈으로 많이 익혀놔야 되는 부분인데요. 보시면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한 문장에서 흐름을 잡는 훈련들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단문을 통해서 어떠한 것들을 요하는지에 대해서 단문을 통해서 우리가 빈칸에 대한 추론을 학습하게 되는 거라서 단지 감으로 풀어나가는 것이 아니라 어느 부분의 핵심 키워드로서 그 빈칸을 추론해 나가는지를 아이들한테 단계 연습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문장을 통해서 아이들한테 그냥 그렇기 때문에 흐름상 답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우리가 반드시 끌어내야 될 문장과 그 문장을 통해서 우리가 빈칸과 그 다음에 여기에서 어떤 식으로 다 단어가 패러프레이즈 되는지를 우리가 익혀나가는 그 훈련 연습들이 계속 병행돼서 아이들한테 방학 동안에나 아니면 지금 이 시기 때 우리가 계속 아이들과 저랑 훈련해야 될 부분들은 답이 그냥 맞는 걸로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왜 이게 답이고 거기에 대한 답이 근거가 어디서부터 도출됐는지 그런 중간관계를 작업하는 훈련들이 계속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자, 영어는 지문이 반복돼서 출제되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반복적으로 문제를 풀고 오답을 정리한다고 해서 그게 실질적으로 아이들한테 도움이 되지는 않습니다. 자, 그러면 다른 과목과는 달리 영어는 어떻게 오답을 준비해야 되느냐? 자, 단어 같은 경우는 아이들 물론 거기 나와 있는 단어들 다 외우면 좋겠죠. 근데 아이들이 단어를 외우다 지칠 수도 있고요. 단어 같은 경우는 해석이 반드시 필요한 문장 내에서의 키워드 중심만 일단 정리를 하자. 그리고 그 키워드에 파생되는 유의어나 아니면 반의어 정도 그런 식으로 일단 정리를 해놔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흐름을 반드시 정리해서 그 안에 배경 지식을 익혀놔야지만 수능에서도 그다음에 에서도 기본적으로 똑같은 지문은 출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어떤 흐름 맥락 속에서 배경 지식을 통해서 여러 가지 지문들이 파생되기 때문에 그 안에서 배경 지식만 확실하게 잡아 놓는다면 우리는 새로운 문제를 접했을 때, 지문을 접했을 때 조금 더 편안하게 익숙하게 넘어갈 수 있다는 걸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어려운 문장을 만났을 경우에는 그 문장만 따로 추출해 놔서 그때 이제 구문과 문법을 통해서 분석하고 아이들이 정확하게 이제 아이들한테 앞에서부터 흐름 잡고 문법 해석하고 그런 것들 이제 훈련이 들어가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는 영어 가장 중요한 게 단순한 오답 체크나 단순하게 문제를 또 풀어보고 맞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독해 같은 경우는 반드시 우리가 문제를 다시 풀어보되 거기에서의 중요한 어휘 뽑아서 외우고 그리고 흐름을 정리해서 거기서 말하고자 하는 그 작가의 의도 파악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 아이들 같은 경우는 단순하게 해석하는 건 잘할 수 있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근데 해석 다 해놓고 그래서요? 그래서 말하고든 요지가 뭘까요? 라고 아이들이 반문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운 지문을 배울수록 그 단락별로 어떤 흐름으로 이 문제가 방향성이 흘러가고 있는지 뭘 요구하고 있는지 그런 식으로 흐름 잡는 요소가 굉장히 중요하고 절대적이라는 것들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예비 고1은 지금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말고사 이후부터의 방학 전, 즉 11월, 12월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영어에는 4단계가 있죠. 어법, 어휘, 독해, 그 다음에 리스닝까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어법이다. 자, 심화 문법 정리와 그 다음 문제풀이가 지금 올 2달 동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사실 시기적으로 놓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접근해서 공부할 수 있는 시기를 놓치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지금 어떤 방향성이 정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일반고, 자사고, 특목고, 그 외 영재고 모든 학생들은 반드시 이 기간에 최소 6주에서 8주 과정, 이 과정 동안에 문법을 반드시 짚고 넘어가고 정리를 해서
그리고 나서 1월 달부터는 내가 원하는 학교의 방향성에 맞춰서 공부하는 학습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염두하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자, 어휘 같은 경우는 당연히 단어 암기가 필수겠죠. 기본적으로 단어가 돼야 되지만 기본적으로 독해의 흐름들을 파악할 수 있으니까요. 자, 특목고 같은 경우는 보다 토플 어휘와 텍스 어휘에 좀 더 주력해서 공부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일반고나 자사고 친구들은 수능 어휘에 좀 더 집중을 해서 공부를 하자. 그래서 내가 원하는 학교에 미리 정보를 어느 정도 파악해서 거기에 맞춤식으로 어휘를 암기가 되게 중요할 거고요. 독해 같은 경우는 문법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된 후에 다시 한번 유형별 학습. 자, 요약 부분인지 아니면 주제인지 아니면 학생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추론 문제인지 그러한 단계별의 유형별 학습과 2월에 실전 문제를 조금 더 훈련을 해서 3월에 보는 모의고사와 4월에 보는 내신 그 준비가 되어야겠죠. 자, 그러면 그래머는 어떻게 공부를 2달 동안에 효율적으로 해서 아이들이 준비를 해야 되느냐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내신을 끝나고 나면 기말까지 끝나고 나면 말은 11월, 12월이지만 아이들한테 최소한 6주, 길어봐야 7주 과정밖에 안 나옵니다. 따라서 그렇다고 해서 아이들한테 중간에 하다가 멈출 수는 없겠죠. 그래서 중요한 챕터 1강에서 10강까지 추출해 놓고 거기에 대한 심화 이론과 플러스 거기에 따른 문제 이론까지 확실하게 이루어져야지만 아이들이 어느 정도 문법을 공부했다고 말할 수가 있겠죠. 자, 계속 제가 누누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감이 아니라 문법과 독해, 특히나 문법 같은 경우도 더욱이 뭐다? 감이 아닌 정확한 접근을 해서 훈련하고 그리고 매시 테스트 통해서 아이들한테 그냥 감으로 풀어서 이번에는 맞고 다음번에는 틀릴 수 있고 그런 식으로의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아니라 확실하게 아는 것들은 어느 문제 유형이 나와다 할지라도 맞출 수 있도록 아이들한테 그러한 정확한 접근 훈련을 시킬 거고요. 그렇게 되자면 아이들이 뭐가 필요하냐면 자, 이론이 머릿속에 정확히 들어가야 되겠죠. 그럼 매시간 백지 테스트를 통해서 그 전날에 배웠던, 그 전 시간에 배웠던 문법이 어느 정도 흐름으로 머릿속에 들어왔는지를 계속 반복해서 테스트를 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오답 같은 경우는 개인별 오답풀이 점검을 통해서 아이들이 어느 만큼 진전되고 아이들이 어느 만큼 플러스되고 마이너스인 부분들을 선생님들이 이제 파악해서 그 오답 정리가 들어갈 거고요. 자, 그럼 문법 교재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저랑 이제 같이 수업을 하고 이론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빈칸에 이제 알맞은 단순한 문제로서 이런 문장을 주어주겠죠. 예를 들어서 저희가 시제를 배웠다고 하면 자, 그냥 답이 이거야 라가 아니라 내 눈에 이게 보였네. 이게 보였기 때문에 답이 뭐가 돼야 돼? 이게 돼야 돼. 그러니까 답이 이게 동그라미 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답이 되는 근거가 밑줄 치는 게 저 수업 시간에 더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답이 그냥 이거야 라고 끝나는 건 아니라 답이 왜 이게 돼? 내 눈에 이게 보였으니까 신스가 보였으니까 답이 이거가 돼야 되는 거야. 이런 부분들 그런 것들을 이제 수업 시간에 체크를 해서 아이들이 정확하게 왜 답이 되는지를 알 수 있나라는 거 체크가 들어갈 거고요. 자, 그리고 나서는 이제 서술적인 부분으로 자, 이렇게 학습에 대한 이해가 됐으면 자, 틀린 부분들을 찾아 바르게 고쳐보면서 마찬가지로 뭡니까? 그냥 답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내 눈에 이게 보였네. 라스트 커 보였네. 라스트 커 보였으니까 답 이거 아니야. 과거 써야 돼. 자, when이 보였네. when은 현재 완료 쓸 수 없으니까 이게 틀렸네. 답 고쳐놔야겠네. 자, 마찬가지로 내 눈에 knowing이 보였네. 요거는 분명히 뭐라고 했어? 선생님이 알려준 진행형 쓸 수 없는 4개의 동사 중에 하나가 됐으니까 이거 진행형 쓸 수 없으니까 이거 고쳐놔야겠네 라고 해서 이렇게 고쳐나가는 것까지. 그래서 답이 그냥 이겁니다 라고 단편적으로 답 쓰고 맞고 끝나고가 아니라 이게 왜 답이었는지 아이들한테 이렇게 확인 체크하는 것이 이 수업 시간에 이루어진다고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이런 것까지 수업 시간에 이제 아이들한테 문제 푸는 요령과 접근 방식에 대한 훈련을 시켰으면 집에 가서는 당연히 아이들이 자기들이 학습을 하면서 다시 한번 반복하고 리뷰하는 시간을 가져야겠죠. 자, 출제 경향을 반영해서 이제 단순하게 시중에 나와 있는 교과서, 시중에 나와 있는 이제 문제집으로 단순한 드릴 문제라든지 빤히하게 눈에 보이는 용법 문제가 아니라 오류 잡아내기 위주의 문제로서 틀린 문장을 모두 고르시오. 답은 1개에서 5개까지
그래서 문제를 쭉 5개 나열해 주고요. 여기서 이제 틀린 부분들을 답을 뭐 1번, 2번, 3번, 4번 있을 때 이제 답을 찾아내는 거. 근데 역시나 마찬가지로 보다 답이 예를 들어서 2번과 3번이라고 하더라도 2번, 3번 쓰는 것이 아니라 2번이 틀렸으면 2번에서 자, 뭐가 나왔는지 2번 틀렸네. 요게 나왔으니까 답이 이거 틀린 거야. 이런 식으로 답을 고쳐 나가서 채점을 받았을 때 숙제 그냥 답 써서 통과가 아니라 답이 됐으면 그 답이 왜 틀렸는지 이렇게 작업하는 것까지가 저희 숙제의 저희 완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식으로 어떻게 이제 문법적인 수업이 진행이 되고 교재가 이제 흘러 들어가는지를 선생님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럼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어느 정도 문법의 심화 학습과 이런 문제풀이가 됐으면 이제 최종적으로는 다시 한번 뭐다 수능이나 토플 중식의 이제 문법 다시 객관식화 시켜서 A, B형과 A형과 그 다음에 B형과 이제 C형의 각각의 오답을 이런 정답을 찾아내는 건데 마찬가지로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자, 내 눈에 그냥 답이 왜다? 요게 보였으니까. 그래서 답은 이겁니다. 그 다음에 B 같은 경우도 자칭보다 내 눈에 뒤에 게 보였으니까 요겁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뭐다? 내 앞에 전치사가 보였기 때문에 그래서 ING입니다. 요러한 식으로 계속 아이들한테 확인 작업을 이렇게 해주다 보면 어차피 똑같은 문법 틀 안에서 반복적으로 지문만 변형되는 거기 때문에 문법은 이러한 식으로 한 바퀴 돌리고 어느 정도 한 500문제만 어느 정도만 돌리고 되고 수업 시간에 이런 거 확실하게만 잡아 놓는다면 문법적인 것들은 어느 문제 유형들이 나와도 탄탄하게 다질 수 있는 것들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시기 때 너무나 중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지금 11월, 12월은 우리 학생들이 그 어떤 준비를 하기 전에 발판을 삼아야 되는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문법에 대한 이해와 학습 그리고 거기에 대한 문제풀이 연결까지 그런 것들을 어디서든지 집에서든지 학원이든지 등등을 통해서 아이들이 반드시 붙잡고 나가야 된다는 것들을 반드시 명심하셔야 되고요. 제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백지심의 테스트 같은 경우는 자, 물론 백지를 주고서 아이들이 쭉 잘 풀어내는 친구들 많고요. 실질적으로 수능 만점 받은 친구들 같은 경우는 A4라든지 B4 같은 것들을 쭉 펼쳐놓고 자기가 아는 것들을 풀어내는 거 그런 게 굉장히 훈련 자기가 공부했던 중에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말하는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모든 아이들이 그렇게 백지를 잘 풀어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형식에 대해서 배웠거나 아니면 시제에 대해서 배웠을 경우에 이런 간단한 저희 소제목을 다뤄줘서 아이들이 이런 것들을 정리화시켜서 머릿속에 있는 것들을 잘 쏟아낼 수 있는지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백지 테스트를 이런 식으로 저희가 오자마자 한 5분에서 10분 정도 이제 볼 예정입니다. 자, 보캐블러리 같은 경우는 당연히 저희가 독해를 다루게 되면 그 안에서 각자 다른 거니까 그 안에서의 개인별 오답 체크가 수첩으로 정리가 되어 있어서 개인별 테스트가 들어갈 거고요. 공통적으로 같은 경우는 어휘책에 있는 단어 120개, 그다음에 전 시간에 있는 단어 120개, 총 240개 단어를 볼 건데 자, 새롭게 외워야 될 단어 같은 경우는 영어를 주어주고 한국말 테스트로 그 다음에 지난 시간이었던 것들은 영어를 주어주고 이제 객관식화시켜서 좀 더 편하게 그런 식으로 계속 크로스 체크가 되면서 전날 외웠던 것들을 그냥 단순하게 외우고 까먹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확인 작업을 통해서 아이들한테 2번 정도 다시 외우게 시키면서 아이들에게 완벽하게 어휘를 외울 수 있는 방법들을 저희가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리딩 같은 경우는 매시간 미니 테스트를 통해서 수능에 대한 전 유형에 대한 접근과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빈칸 추론과 글의 순서, 그다음에 글의 흐름 분석 이런 작업이 들어갈 테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우리가 학교가 이제 결정되게 되면 그 학교에서 요구하는 소설책이라든지 부교재라든지 아니면 토플 유형들을 그때는 내가 원하는 학교와 내가 원하는 그 학습에 맞춰서 조금 더 포인트가 들어가 되는 거니까요. 지금 저희가 결정할 수 있는 요 독해의 방향성은 아니고 지금 같은 경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가장 중요한 문법만이라도 확실하게 붙잡고 그 나머지 시작은 수업과 언어에 좀 더 할애하면 조금 더 이 2달 과정에서 남들보다 앞서 나갈 수 있는 시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기에는 다른 과목들 물론 중요하고 치중해야 되지만 반드시 문법 때문에 내가 혹시라도 어휘가 부족하면 그 어휘 부분들을 메꿀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시기가 될 거고요. 제가 반드시 말씀드리는데
요 2달 과정을 어떻게 보냐에 따라서 1월과 그다음 내년 새학기가 시작되는 3월에 다른 아이들과의 이런 출발 선상이 다르다라는 거, 그거 명심하시고 어머님들이 또 학생들이 가이드를 잘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 같은 경우 사실 영어 같은 경우가 이제 다다음 주 11월 16일 날 이제 6회 완성으로서 저희 이제 문법적인 부분들이 흘러갈 건데요. 총 챕터는 10개 정도가 되겠지만 6회라는 시간보다 저희가 3시간 정도의 이런 식으로 수업 시간이 할애가 되기 때문에 수업 시간 내에 1에서 1.5 챕터를 나가다 보면 중요한 이런 문법들 10챕터 충분히 훑을 수 있고요. 그 안에서의 문제 풀이까지, 개일 오답까지 될 수 있으니까 중간에 흐름이 막히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전 유형 접근과 전 유형에 대한 오답 체크가 확실히 다 들어간다는 것, 그것들을 염두에 두시고 저희 수업은 화요일이나 아니면 금요일 6시나 6시 반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는 것들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외에 궁금하신 부분들이나 학생들이 각자 원하는 방향과 원하는 학습들이 다를 수 있으니까 그 부분들은 개별적으로 저에게 문의해 주시면 제가 설명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 식으로 제가 쭉 한번 설명드렸고, 제가 가장 중요시 여겨 말씀드리는 부분들은 지금부터가 굉장히 저희는 이제 입시의 첫 단계이기 때문에 어머님들과 우리 학생들이 그냥 모든 것이 끝났다고 조금 마음 여유롭게 놓거나 그냥 입시, 어디 학교를 갈 것인가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의 방향성을 확실하게 잡고 이 시기를 남들보다 조금 더 타이트하게 보내면 오히려 내년에 아이들이 바쁠 때 나는 조금 더 편하게 여유롭게 학습할 수 있고 준비할 수 있다는 것, 그거 명심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서정은이었습니다.